갈등에서 3. 이제 갈등을 구름으로 표현한다. 이거를 뭐 구름을 그린다, 구름을 작성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지금까지 갈등의 구조를 살펴봤죠. 그거를 이제 구름의 구조에다가 맞춰보는 겁니다. 구름의 구조에다가. 그래서 어떤 용기와 배려, 이 부분을 이 구름의 5개의 칸에다가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양면을 보자, 양쪽을 보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2가지 자기 딜레마를 구름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의견 대립을 구름으로 표현.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는데 아까 우리가 갈등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갈등 상황을 이제 이야기로 한번 적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 시트에 보면은 이야기로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는 좀 문장이 긴데 그렇게 뭐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문장의 개수는 한 3개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는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적었는데 3개 정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문장 3개 정도로 어떤 갈등 상황이 묘사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다루어라. 이게 이제 실습에 여러분이 실습 문제를 이제 고를 때 그렇게 고르는 게 좋겠다. 자, 여기는 한번 이제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나의 친구인 영희를 자원으로 할당받았다. 그녀의 상사는 갑수인데 갑수는 내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좀 익숙지 않고 뭐 또 그럴 수 있는데 이 자원이란 말은 그냥 인원,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영희한테 업무를 줬는데 그녀는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갑수, 그 상사인 갑수가 일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희가 나한테 갑수를 찾아가서 조금 이야기를 잘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영희를 데려다가 일을 하려면은 그 상사 갑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갑수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딜레마예요. 갑수를 만나러 갈 거냐 말 거냐.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니까. 이제 의견 대립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적은 건데, 때는 휴가철이다. 남편은 가족들을 데리고 호수가 많은 지방에 가서 캠핑과 낚시를 즐기고 싶었다. 이 휴가는 남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1년 내내 계획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이번 휴가를 이용해서 250마일쯤 떨어져 살고 있는 병든 어머니를 방문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어머니를 찾아볼 기회가 없으므로 이번 기회가 그녀에게 중요하다. 자, 이 예제, 의견 대립의 예제는 이 위닝 솔루션을 찾는 예제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활용 프로세스 모든 단계마다 이 예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 대립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철 갈등이다. 이렇게. 휴가철의 부부 갈등.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3번으로 왔습니다. 구름 작성하는 거. 그 5개 칸에다가 이런 걸 어떻게 적을 거냐. 맨 먼저 행동, D 프라임을 적습니다. 뭐 주장이죠. 주장이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로는 주장인데 이게 원고가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 있네. 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기 싫은 것으로 구분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D, 내가 하고 싶은 것을 D 프라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딜레마이니까 하기 싫은 것을 위쪽에다 놓으라 그랬죠. 하고 싶은 것을 아래쪽. 내가 갑수를 만난다. 모든 일을 모른 척한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흑백으로 대립이 되는 식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적더라도 나중에 다듬으면서 또 대립을 더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CBA다. CBA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이어그램의 사각형 칸의 위치를 알겠죠? D 프라임 CBA 이런 순서로 적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만나고 싶지 않아 지금 심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만나려고 하니까 이게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만나고 안 만나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야. 근데 왜 안 만나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느냐? 뭔가에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거를 찾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적어봐라. 그러냐.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이거를 좀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먼저 적고 이거 한번 적어봐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욕구로 결국 하고자 하는 거, 얻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이것도 얻고 싶고 이것도 얻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얻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최종 목표가 뭐냐. 그거를 A에다 적는 거죠. 그래서 D, D 프라임, C, B, A 이런 순서로 적으면은 보다 좀 더 쉽게 적어갈 수 있다. 구름을 쉽게 그려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3, 4, 5 이런 순서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이고 이거 안 한다 해서 틀린 것은 아니야. 근데 처음에 이걸 배울 때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기 딜레마의 문제인데 이제 3번까지 왔죠. 이제 4번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제대로 적었느냐, 잘 적었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지금 주장이고 욕구고 공통 목표다 그랬는데 정말 공통 목표가 뭐 맞는 거냐, 제대로 적은 거냐, 정말 이게 욕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그 안에 적혀 있는 문장이 올바르냐, 올바르다는 이야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냐. 그리고 그 문장 안에는 원인을 나타내는 말은 적지 않은 거. 뭐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은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단문으로 아까 이것처럼 만난다, 안 만난다, 시킨다, 추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야 돼. 완수한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 일을 시킨다. 이런 말을 적지 마라 이 말. 욕구에 해당되는 내용만 적지 뭐 왜 그런 욕구가 있다. 그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적으라 이 말. 간결하게. 평서문으로. 평서문. 그저 평범한 문장으로 적어라. 가급적 뭐 감정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적지 말고 담백하게 적어라. 그 다음에 D 프라임 명확히 대립되는 주장인가? 흑과 백처럼 대립되느냐? B와 C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욕구인가? 긍정적인 면이 중요한 거예요. B와 C는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뭐 어떤 피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발전적이고 좋은 쪽의 욕구만을 여기다 우리가 다루는 것으로 적어요. 그리고 A는 B와 C를 만족시켜 얻으려는 공통의 목표인가? 이걸 확인해. 최종 목표. B와 C로서 얻을 수 있는 또 최종 목표냐? 만약에 B와 C가 빠지면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거냐? 그게 A예요. 근데 너무 폭을 넓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B와 C를 이렇게 적어놓고 A를 목표를 적을 때 회사를 발전시킨다. 그렇게 적으면은 범위가 너무 커요. 내가 영희에게 어떻게 일을 좀 시키고 또 나의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는 정도의 목표지, 뭐 회사를 뭐 크게 발전시킨다, 뭐 번성시킨다, 뭐 이런 것, 또 뭐 행복해진다, 뭐 이런 추상적이고 이것과 관련 없는 것을 목표로 적으면 곤란해요. 그런 것은 그 위닝 솔루션을 찾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른 문구로 이것을 적어 보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는 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적을수록 문제 해결의 길이 빨라져요. 도움이 돼요. 생각을 안 하고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최종 솔루션을 찾는 데까지는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솔루션 자체의 질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칸에 이런 걸 적는 게 나는 그것을 골조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적혀야 그 다음에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건물을 짓는데 골조공사가 잘 돼야 그 안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이 겉면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을 읽는데 이 구름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제대로 적혀 있는가, 골조공사가 잘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욕구에 해당이 되냐, 공통목표가 뭐 그런 대로 잘 적혀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읽는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근데 읽는 패턴이 있어요. 읽는 패턴이. 그게 자, 읽는 패턴이 여기에 지금 안 나왔는데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그저 나를 따라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그냥 내 말대로 한번 따라와 보기 바랍니다. 읽는 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A 하기 위해서는 B 해야 한다. B 하기 위해서는 D 해야 한다. 이렇게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서 뒤에다가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이 의미만 바꿔서 읽는 거예요. 글씨 써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서 하세요.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자원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또 뭐 위해서라든가 하려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좀 더 부드러운 걸로. 여기서는 하려면이 더 나겠어요.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나의 자원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이게 필요조건 사고예요. 이거 하려면은 이거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내가 일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을 시키지 않고는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할 수 없다 그런 뜻이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따라서 읽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나의 자원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입술이 안 벌어져요. 벌어지 않아. 가급적 그렇게 하세요. 머릿속으로 읽어서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훈련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좀 어색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은 있습니다. 나의 자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내가 갑수를 만나야 한다. 만나지 않고는 일을 시킬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읽어갑니다.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나의 일을 추진해야 한다. 나의 일을 추진하려면 모든 일을 모른 척 해야 한다.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읽어가는 패턴은 이 교재에
그 사고 패턴이라 해가지고 내가 많이 적어놨어요. 사고 패턴 해가지고 많이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읽습니다. 내가 갑수를 만나는 것과 모든 일을 모른 척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읽었을 때 의미가 뚜렷이 살아나지 않거나 또 그 읽는데 말이 부드럽지 못하면 이 문구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내용도 바꿀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나의 자원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내가 충실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게 어떤 건가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읽어보면서 나의 자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내가 갑수를 만나야 한다. 틀린 것은 아닌데 내가 충실한 자원을 확보하려면 갑수를 만나야 한다. 이게 그 상황에 더 적합한 거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일을 시킬 자원을 확보하는 게 지금 나의 어떤 목표지 지금 당장에 어떤 그 확보해놓고 일을 시키는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확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더 정확할 것 같다 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읽어보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나의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근데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는 거하고 나의 일을 추진하는 거하고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니까 내 일을 지금 뭐예요?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는 게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말을 적어놨어.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또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이야기는 나의 일을 추진하려면 모든 일을 모른 척 해야 한다. 이 말이 어떻게 의미가 명확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을 추진하려면 모른 척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 일을 추진하면 내가 모른 척 해야 한다. 모른 척 하지 않고는 내가 일을 추진할 수 없다. 그 말 자체로 의미가 뚜렷하지 않고 아까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조금은 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래서 불완전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바꿀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좀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고 합시다.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안 세우는 내가 갑수를 만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최종 목표야.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게 있어.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갑수가 PM인 나의 위치를 존중해야 한다. 갑수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갑수가 나를 인정하게 하려면은 내가 좀 만나지 않는 그런 좀 도도한, 뭐 도도하다니 볼까. 약간은 좀 자존심을 살려야 돼. 그래야 이 친구가 나를 좀 인정해 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갑수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내 자존심이 있어요. 갑수가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만나려고 한다. 지금 약간의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걸 적었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갑수가 PM인 나의 위치를 존중해줘야 한다. 갑수가 나의 위치를 존중하게 하려면 나는 갑수를 만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더 읽었을 때 그 무슨 말인지 더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일을 추진하려면 모른 척 해야 한다. 이 말하고 갑수가 나를 존중하게 하려면 내가 갑수를 안 만나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제 나는 아무튼 그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서 적고 읽어보고 수정하고 이거를 잘해야 돼. 그게 골조공사예요. A, B, C, D.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가 아주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뭔가, 나의 딜레마, 의견 대립이 뭔가 이거를 생각해서
적어보고 문장으로 적어보고 그것을 이 다이어그램에다가 구름에다가 담아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읽어본다는 것은 필요조건 사고예요.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런 순서로 읽어. 5번은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수를 만난다와 갑수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죠. 대립되는 거죠. 읽으면서 갑수를 만나는 것과 모른 척하는 것은 서로 대립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왜 대립이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잘못 적혔다 이 말.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은 대립이다, 갈등이다, 딜레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뚜렷하잖아요. 누가 더 뚜려도 뭐 햄릿이 말했던 것처럼 뚜렷하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이런 것. 만나는 것 아니면 안 만나는 것. 이제 그래서 D와 D 프라임을 그렇게 대립되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이 구름 이거 적는 법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딜레마에 대한 것으로 내가 적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구름을 그리는 겁니다. 구름을 그린다 하는 거는 요거를 이렇게 5개 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견 대립의 경우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똑같아요. 문제가 상대방의 어떤 대립으로 있는 거지, 이렇게 구름을 그려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요거 읽어보면은 이제 위쪽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대립의 경우는 이 위쪽이 누구냐, 아래쪽이 누구냐, 그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을 여기다 적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다. 남편은 낚시 간다, 친정에 간다. 이건 대립이에요. 이제, 대립이다, 갈등이다. 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내가 적어놓은 건데 이제 이렇게 적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었을 때에 아까처럼 읽었을 때에 더 좀 명확하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건데 읽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읽는다.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 필요하다, 해야 한다. 어떤 말이든지 거기에 어울리는 말을 하면 됩니다. 1단계만 내가 좀 설명을 했어요. 2단계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1단계가 중요해요. 1단계를 잘하면 2단계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순서 1, 2, 3, 4, 5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다? 소리 내서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라. 처음에 그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고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이 구름을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용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어디서 부자연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1년 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낚시를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지 말고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로 읽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1년 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낚시를 가야 한다. 말이 됩니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낚시를 가야 한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어요? 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 클럽에 가야 한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다 이런 말은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부분이 어색해. 그러면은 어디로 바꿀 거냐? 여기서 여기 읽을 때는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여기 읽을 때는 어색해. 그러면은 이거를 바꿀 수도 있고 이거를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바꾸는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읽어서 자연스러운 부분. 근데 읽어서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논리가 취약하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남편 사이드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낚시를 가자는 명분을 1년 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 낚시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펴면은 남편의 논리가 그다지 취약한, 논리가 탄탄하지 못하고 말빨이 안 서는 그런 논리를 여기다 적어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읽어서 부자연스러우면 논리가 취약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함께 즐거운 휴게소는 보내기 위해서는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낚시를 가야 한다 하면서 낚시 관련도 막 주장을 해. 부부 싸움을 해. 근데 아내는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병든 어머니를 문안해야 한다. 병든 어머니를 문안하려면 친정에 가야 한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논리가 강한 거예요. 그럼 만약 이제 이걸 가지고 쭉 그 검토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놓고 보면은 아내 의견이 더 타당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읽어봅니다. 하여간 자 이렇게 읽고요.